수를 늘려주는 시청자 수 조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신 분들 중에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쓰레기 막장 방송일 경우 바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캡처 무료 프로그램은 오캠과 오픈 캡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에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동영상이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오늘 또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 최근에 그 송년 특집이다 신년 특집 새해 특집이다 해가지고 전화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핵심 포인트만 브리핑을 하고 여러분들의 또 의견과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는 여유가 있고 자 이후의 코너가 이제 오늘 첫 방송이죠. 유신의 종합게임 도전 초보 게이머 유신의 종합게임 도전기 유신의 게임의 법칙 정글에는 김병만이 있고 게임에는 유병만이 있다. 유신의 게임의 법칙 첫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고 첫 번째 도전 게임은 일명 항아리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Getting Over It 게임을 할 예정인데 조금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거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이게 단순한데 이게 저기 항아리 속에 있는 아저씨가 인진이를 좀 닮았어요. 네, 남 같지가 않은데 사실 좀 이게 게임을 해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좀 나름 노력을 해서 한 2시간째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성대모사 하거나 뭘 하더라도 2시간째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 10분 이후에 방송되는 초보 게이머 유신의 종합게임 도전기 유신의 게임의 법칙 기대해 주시고 일단 혼자서 진행을 합니다. 혼자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멀티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겠죠. 뭐 철권 7이라든지 아니면 뭐 GTA라든지 아직 뭐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멀티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임은 혼자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스팀에서 선물해 주셔도 되고 스팀 아이디가 SAJATV입니다. 사자TV니까 선물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이메일로 게임 설명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면 요 게임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이메일 추천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추천하신 건 날짜를 정해서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삼아요. 일단 저는 끝까지 깨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게임 저렇게 못해 열받아 하실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멘탈 붕괴 게임 방송이다. 자, 일단 게임을 못하는 유신이 게임을 하면서 멘탈이 붕괴됩니다. 게임이 붕괴되고, 그리고 시청자는 그 방송을 보다가 멘탈이 붕괴됩니다. 네. 세 번째는 누군가 고수가 나타나서 유신을 알려주다가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3멘탈 붕괴 버라이어티 게임 방송이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이제 고수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라 이런 분들이. 소마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소마도 한번 또 도전을 해볼 생각이지만 알려주다가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 제가 소마 처음 할 때 어리버리 하다가 누가 막 쫓아와요. 괴물이. 그래서 막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죽었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동액 자살 사건, 세아집 성추행 사건, 로렌과 여성들. 제가 이제 지난달 이제 전화 배틀 하면서 동액 자살 사건은 누군가의 의해 발생한 간접 살인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취재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취재에 들어가는데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동액 가족분들을 뵈려면 이제 부산까지 또 가야 되고, 근데 제가 또 독립영화 별창 제작을 또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뭐 또 이 얘기하면 또 이거 돈 달라는 거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카드값하고 이런 게 다 빠져나가니까 통장에 남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채워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 이후에 부산에 한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려가서 일정이 이제 뭐 수사기관까지 들리려면 이제 유가족하고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혼자 취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거기서 방문을 해서 이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힘들고 제가 1월 19일부터 21일은 고향 방문이기 때문에 아마 둘째 주나 그래도 뭐 평일에 갈 수 있는 거니까 1박 2일 동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플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유가족분하고 약속을 잡고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담당 형사와 미팅을 좀 하고 이제 어떤 된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수사 사건 형사랑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러니까 근데 혼자 가면은 아무래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해가지고 유가족하고 같이 유가족분 중에 한 분하고 같이 가서 물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잡아서 그 날짜에 아마 갈 겁니다. 경찰서에 형사님은 사실 뭐 통화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가능한 한 그날 1박 2일 일정이니까 가서 담당 형사님 그리고 담당 검사님,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뭐 무혐의 이게 여성들이 지목해서 고소한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기소 이유서라든가 뭐가 작성이 되겠죠. 자료가 남는데 그 전이라면 담당 검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유가족이 생각하는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전달할 예정이고, 일단 검찰의 입장 들어보고, 그러니까 일단 동액의 유가족 입장, 그리고 담당 형사 입장, 그다음에 검사 입장, 그러니까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통화한 유가족분한테는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 청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일부 도와줄 수 있는데 저도 좀 소송 중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뭐 PD님들이나 탐사포도 프로그램의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이런 분들이 동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조율은 가능하면 빨리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1박 2일 부산 출장을 좀 가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족분들이 그 동행에 이제 아들도 키우시고 좀 힘든 상황이시기 때문에 오시라고 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담당 형사나 검사들이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1박 2일 일정으로 이번 달 안에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출장을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검사님 그 일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사님하고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검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열람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종결이 되기 전에 그 보관 창고로 빠지기 전에 빨리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 분하고 통화를 하고 날짜를 이렇게 잡는 걸로 일단은 제가 이제 기자가 전화를 하면 아무래도 잘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물어봐야 이제 담당 검사님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핵 자살 사건과 세아집 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 여성분들이 일단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분들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상하다라는 생각.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동핵이 팝콘TV에서 정점을 찍다가 수익이나 인기가 정점을 찍다가 아프리카TV로 이적하고 막 인기를 끌 때였거든요. 막 인기를 끌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동핵이 이적하고 막 그렇게 좀 시끌시끌하니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특정 BJ들의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동핵을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자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팝콘TV나 다른 플랫폼에서 이적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기저기 이적한 사람들은. 근데 이적한 사람들 중에 도드라지게 시끄러웠어요. 동핵이. 물론 팝콘TV에서 좀 자극적인 성인 방송을 진행한 건 사실이지만 성인 대상으로 한 방송이잖아요. 청소년들한테 방송한 건 아니잖아요. 성인 대상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자한테 민원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다른 BJ들도 다 하는데 여성 게스트 방송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그 팬들 특정 BJ들의 팬들이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지를 먹은 적도 있었죠. 그래서 아니 남순이나 세아나 K나 다른 뭐 로렌이나 다른 BJ들도 동일한 방송 뭐 지코도 그렇고 동일한 여성 게스트 방송을 오히려 수위가 높았으면 높았지 그런 방송을 했는데 동행만 정지를 먹었단 말이죠. 물론 잘못을 해서 정지를 먹을 수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가 동행을 견제했던 것은 팩트인 것 같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일명 담근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범죄의 세계에서는 누구를 담궈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핵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아프리카TV에 정착을 하는 단계고 그리고 철구나 커맨드 지코나 주요 인기 있는 BJ들과 합동방송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여성 게스트 방송을 할 때마다 수천 명이 보는 상황에서 그런 어리석은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한테도 카톡을 날리고 주변에 나 아프리카TV 시작했다고 설레이고 그런 것들 막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듣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쵸? 세아 집에 초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초대를 했으니까 갔겠죠. 그러면 동핵과 로렌 당시에 여성 게스트 방송으로 신입 투탑을 찍고 있던 두 BJ가 세아랑 그때 당시 비글스 멤버였죠. 그래서 파트너 BJ이고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 거기에 여성 게스트를 모시는데 누가 그거를 첫 번째 질문 여성 게스트를 누가 부르자고 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게스트를 누가 부르자고 했느냐? 그러니까 세아가 집주인으로서 우리끼리 마시니 그러니까 야 누구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근데 동액은 아닐 가능성이 큰 게 동액이 그랬으면 동액이 불렀겠죠. 왜? 인프라가 있으니까. 여성 게스트나 인프라가 있으니까. 근데 로렌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성 게스트를 잘 섭외해가지고 인기가 높아서 시청자 수가 수천 명이었던 두 신입 투탑 여성 게스트 모시는 투탑 BJ가 있었는데 동액이 초대할 수도 있고 로렌이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액이 초대하면 동액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초대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무슨 성추행 사건이 이게 발생할 개연성이 없죠. 왜? 팝콘 TV에선 수위가 더 높았으니까. 근데 아프리카 TV는 아무리 좀 그 하더라도 수위를 높게 하더라도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그러면은 여성 게스트를 부르자고 했는가? 1번 세아. 뭐 늘 여비제이들이랑 합동 방송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초대할 사람 없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1번. 자, 2번 동액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술 먹는데 좀 그러니까 여성 게스트 좀 부를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제안을 했으면 본인이 불렀겠죠. 세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로렌이 불렀단 말이에요. 로렌이 불렀어요. 근데 처음에는 말을 안 했습니다. 뭘 말을 안 했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안 한 게 뭐냐면 본인의 지인 여성을 부른 게 아니에요. 본인의 지인에게 얘기를 해서 지인이 여성을 섭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성 섭외를 로렌은 지인이 해줄 가능성이 제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액 같은 경우에는 여성 섭외를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소개로 받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로렌이 지인에게 부탁해서 여성 게스트를 모셨다는 거는 그 지인이 시간에 관계없이 여성 게스트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렇잖아요. 시간에 관계없이 로렌이 부탁하면 여성 게스트를 섭외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로렌의 지인이 소개해줬던 여성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 로렌의 지인이 부탁하면 상대방이 누구든 가서 술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추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성 게스트를 부르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포인트가. 예. 그러니까 그 의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로렌이 우리 심심한데 여성 게스트 부를까요? 라고 했다면 동액 팬이나 유가족이나 동액의 입장에서는 로렌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신인 경쟁자였으니까. 투탑이었으니까. 신입급에서 떠오르고 있는 여성 게스트 방송 신입급에서는 투탑이었기 때문에 로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여성 게스트 부르자라고 제안을 하고 본인이 지인한테 부탁해서 그 여성들이 왔다면 동액의 입장, 동액이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입장,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로렌에 대해서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여성들과의 트러블이 발생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세아가 여성들 부를까? 라고 했는데 로렌이 그걸 응답했다면 그럼 로렌의 적극성은 좀 빠지는 거죠. 왜? 호응을 한 거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아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다. 일단 섭외 과정부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세아도 모르고 동액도 모르고 로렌도 몰라요. 모르는 남자들이에요. BJ인 건 얘기했겠죠. 근데 여성들이 왔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이 귀가를 몇 시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르는 남성들하고 그냥 지인의 소개 그러니까 로렌의 지인의 소개로 모르는 남성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여성들은 누구인가?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그 생각을 뭐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성추행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또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세아는
술을 많이 마셔서 제일 먼저 방에 가서 잤다. 일어나 보니까 여성들이 없었다. 동액과 로렌이 옆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퀘스천을 해야겠었죠. 자, 만약에 세아가 그 뭐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누구도 깨우지 않고, 자, 그렇다면 여성들이 저녁 때 다음 날 저녁 때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그 이후에 알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세아는 자기는 술에 많이 취해서 자기 방에서 제일 먼저 잤다고 했고, 일어나니까 여성들이 없었는데 저녁에 여성들이 경찰에 동액을 지목해서 고소했다. 성추행으로. 자, 여기서 퀘스천입니다. 일단 그러면 세아가 일어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들 외에. 그러면 옆에 동액이나 로렌이 있었다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죠. 그 사람들도 여성 갈 때 집에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로렌과 동액도 같이 편하게 자고 있었다. 라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그 성추행을 한 당사자가 있었다면 집에 갔겠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깨웠겠죠, 세아를. 만약에 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깨워가지고 형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뭐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무도 세아를 안 깨웠어요. 자, 아무도 세아를 깨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도출하느냐? 아무도 그 당시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건을. 그러니까 로렌도 동액도 그때까지 아무도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발생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인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최아가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났으니까 뭐 일찍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1시간, 2시간에. 근데 일어났는데 나머지 함께 그 여성들과 그 술을 먹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갑자기 다음날 저녁에 경찰서에 동액을 지목해서 신고를 했단 말이죠.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전화라도 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로렌과 동액이 세아 집에 있었다면, 잤다면 로렌한테 전화가 왔을 거 아닙니까? 지인이. 그쵸? 그 여성들한테 전화가 가지고 나 거기 갔는데 지금 내가 진짜 좀 큰 사건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면 그 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렌에게 연락을 하겠죠. 야, 내가 너 믿고 여성 게스트 소개해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로렌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세아한테 얘기를 하겠죠. 동해한테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3명 다 있었다면 로렌이 전화를 받았겠고 상의를 했겠죠. 누구냐? 그러면 그런 상의하는 과정에서 동액이 주장하는 바가 없었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왜? 여자는 세아가 일어났을 때 여자는 갔고 그때 당시까지 몰랐고 저녁에 여성들이 고소하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세아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그 남자 3명은 세아의 주장에 따르면 몰랐다는 얘기잖아. 고소할 때까지. 거기에 3명의 남자 BJ와 여성 게스트 2명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야. 남자 3명은. 그냥 여성 게스트는 일어나 보니까 간 거야. 만약에 그 집에 있었다면.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그냥 만약에 그 고소하기 전에 여성 게스트가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누군지 정확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럼 또 바뀝니다. 사안이. 자, 동액이 주장했습니다. 자기도 술 취해가지고 일어나 봤는데 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네가 총대를 매라. 네가 총대를 매면 내가 네 뒷감당을 다 해주고 밀어주겠다. 방송도 밀어주고 다 책임져 주겠다. 라고 했던 개연성이 완성이 됩니다. 왜? 남자 BJ 3명은 몰랐으니까. 그 여성이 저녁에 경찰서에 고소할 거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세아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동액이 주장하는 거 봐. 억울하다. 인기 BJ가 나한테 총대를 매면 그럼 총대를 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동액이 말했던 인기 BJ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총대를 매면 밀어주고 다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어리석은 생각으로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렇게 심각해졌다.
라고 이제 억울함을 지인들한테 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여성이 저녁 때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를 3명의 BJ가 깼을 때 몰랐다면, 그리고 그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지인, 로렌의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면, 여성 게스트들 중에 한 명이 좀 사건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따졌을 때 상황이죠. 그럼 동혁이 말했던 억울함의 개연성이 아예 없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여성 게스트들이 왜 만약에 아무 연락도 없이 그 지인 아무 연락도 없이 그 여성들이 만약에 그냥 동액을 지목해서 만약에 했다. 이것도 황당한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그 심각한 상황을 당했으면 그 소개해준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 카테고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저녁에 고소했다. 동액을 지목해서.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집에는 5명밖에 없었어요. 다 술에 취했고요. 근데 나중에 술에 깨보니 여성은 없었고 나중에 저녁에 동액을 지목해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고소한다고 해서 범인 못 잡아요.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성폭행이라고 해도요. 그게 술 마신 상태에서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구속영장 발부도 잘 안 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온 여성이 목격자가라고 해도 친하잖아요. 친한 여성이잖아. 그러면 설득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기는 힘들어요. 진술은 할 수가 있으나.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 같은 여성이니까 같이 왔고. 근데 성폭행을 당했을지라도, 그리고 중요한 신체 부위에 그런 무슨 정액이라든가 무슨 뭔가가 체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됐을지라도 그게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이라도 그러한데 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의 친분이 없는 제3의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같이 온 여성을 빼고는 친한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그리고 다 술 취해서 잤고. 자, 증인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그렇잖아. 저희가 아직 사건 기록을 못 보니까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그 여성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동액을 지목했더라도 동액이 미국까지 그 수백만 원 티켓이나 체류비를 들고 미국까지 가고 거기서 자살할 이유는 없다. 기본적으로 배신감, 인간에 대한 배신감, 진짜 막 다짐을 했어. 정말 나 책임져 줄게. 너 정말 부탁한다. 진짜로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나중에 쌩을 깠다. 그러면 그게 열받을 수가 있죠. 자기 진짜 아프리카 TV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성인 방송 BJ로 자기가 이름을 알렸지만 이제 좀 다른 방송에서 인기를 얻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걸 지금 다 망쳐버리게 된 거잖아요. 왜?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더 이상 베스트 BJ라든가 파트너 BJ라든가 다른 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는 베스트 BJ나 파트너 BJ가로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타지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성추행 사건에서 동액이 스스로 극단적인 자살을 할 이유는 없었다. 어떤 분들은 팝콘TV에 와가지고 무슨 도박을 했다, 무슨 채무가 많았다, 뭐가 많았다, 그런 사실을 열거를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팝콘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그 방송에서 갚는다고, 그 사람들도 입장에서 돈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방송을 시켜서 그걸 받을 생각을 해야지 죽으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동해가한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방송을 해서 그래도 조금씩 갚을게. 그걸 놔두지. 그냥 죽으라고 해요? 그렇지는 않는 얘기죠. 그 방송해가지고 그 성인 방송이나 이런 걸 해도 수익이 납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동액이
본인이 만약에 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다면 조용히 처리했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술 먹고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런데 미국으로 가요? 거기서 그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의. 자기가 무슨 뭐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높은 위치에 막 무슨 명예 위치에 있다, 뭐 명문대 교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고위직도. 그런 사람도 성추행, 뭐 성희롱 이런 거 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고위층도. 예전 같으면 막 선비나 이런 사람들은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했습니다만은 요새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나 고위층들은 그런 사건에서 잘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돈을 하도 빼돌려 놓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동액이 그 책임의 선상에 있었더라도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그럼 우리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고 이거 얘기해 주지 말라. 내가 처리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 여성들하고 협상에 들어갔겠죠. 그쵸?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유가족 입장을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기사나 그렇게 인터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여성들이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충분히 동액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왜 해결을 안 하고 미국으로 가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그 여성들이 그 성추행 사건으로 요구했던 합의금 금액이 그렇게 합의를 못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에요. 여성이 제안한 게. 근데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하고 그 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동액 측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여성들이. 그리고 그 후로는 형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합의를 하는데 형사를 통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나 당사자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한 번 하고 합의금을 제시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통화를 받지 않고 형사를 통해서만 전화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세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액이 미국 간 뒤에도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연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동액 측 입장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세아 측에서 동액이 연락을 취했는데 그 처음 빼고는 그 이후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유가족 입장입니다, 그게. 유가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연락을 받지 않아서 동액이 힘들어했다. 그러니까 세아 입장하고 완전히 극반대예요. 지금 유가족 분들이 동액 그 장례식 끝나고 추모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얘기한 내용은 세아나 로렌이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고 뉴커 기사나 이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아하고 로렌에게 그 전화를 했다. 문자를 보냈다. 항의 문자를. 그리고 세아나 로렌이 장례식장에 왔는데 세아는 장례식장에 온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추모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이거 유가족 분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액하고 뭐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뭐 자기가 노력하려고 했는데 동액 측에서는 연락을 안 받았다. 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아나 로렌이 장례식장에 왔는데 세아가 장례식장에서 그 태도나 행동은 고인을 추모하려는 그런 태도나 행동이 아니었다, 전혀. 그래서 놀랐다. 라고 유가족분 중에, 지금은 유가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밝힐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유가족분도 상처를 받았고 충격을 받았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부산 출장 가서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혹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은 같지만 만약에 고인이 아까도 결론을 내린다면 고인이 자기가 사건의 책임자라면 지인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그 여성이 제안한 합의금이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뭐 고소를 취하하겠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본인이 인정하고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겠죠. 그렇죠? 합의를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막 엄청난 상황이 아니면 합의를 해주면 대부분이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진짜 뭐 변호사 써가지고 잘하면 벌금형이 나온다든가. 왜냐면 여성이 이제 그거를 합의해주고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판사가 뭐 굳이 뭐 실형을 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범죄라는 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제3자도 고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그러니까 자기가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동액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액의 입장에서 추정을 해보면 자기가 술 먹고 일어나 보니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 수습은 해야 되겠는데 그 관련된 사람이 동액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동액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서로 합의 보고 뭐 합의금 주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합의금 주고 뭐 자기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태가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정해 보면 본인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여성한테 내가 술김에 한 것 같다,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고소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소를 해버리면 성범죄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기소가 되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고, 합의를 못하면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긴 나름대로 이 바닥에 의리가 있을 것 같고 이 바닥에 뭔가 그래도 약속을 하고 자기가 총대를 매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화병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진짜 믿고 간절히 부탁해가지고 그걸 들어줬는데 그냥 합의하고 서로 그냥 사과하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경찰서에 고소되고 점점 심각해진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성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떡하지, 나 그러면 잡혀 들어가는 건가? 이런 공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액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지인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본인이 나설 필요도 없어요. 변호사가 그 성범죄에 관련된 변호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자, 죄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인데 DNA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를 변호사가 동액이 무슨 체포가 되거나 무슨 뭐 구속이 될 가능성 없게 재판으로 이끌어가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죠. 변호사가 알아서. 그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요구한 합의금에 대해서 공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굳이, 왜냐하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를 했고 그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공탁을 해놓아버리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준단 말이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한 거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만취한 상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하에 했는지 부동의하에 했는지를 입증할 방법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재판은 1년 넘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액이 그거에 대해서 미국까지 가고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미국까지 가고 그 다음에 왕복 티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미국 가려면 관광비자나 이런 것들은 왕복 티켓을 끊어야 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 유가족의 입장에 따르면 동액은 다시 올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죠. 너무 겁이 나고 무섭고 지금 너무 사태가 커지니까 잠깐 몸을 피한 건데 그 몸을 피하라는 것도 본인이 의도했는지 그 제안한 사람이 의도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게 더 악화됐으니까 일단은 도피하는 모습으로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고소를 여성이 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가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도주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제안을 한 것인지 본인은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 그 얘기는 갖다가 오려고 했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미국까지 가고 그 수백만 원이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목숨을 타지해 가가지고 끊을 정도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동혁이 무슨 온실에서 화초처럼 아무것도 겪어보지도 못하고 산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산에 출장 1박 2일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날짜가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가족을 직접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일단 뭐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이 2대래요. 근데 한 대는 그 동혁이 미국 가기 전에 초기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포렌식으로 그게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구가 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추정하는 거는 그 폰을 새로 바꾸고 초기화 시킨 것도 동혁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람이 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수습할 때니까 잠깐 미국에 가 있어. 이럴 개연성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될 상황이니까 굳이 핸드폰 바꾸면서 핸드폰을 초기화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초기화 시키고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전으로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만약에 동혁이 책임질 상황이 아닌데 몰아갔다면 그 몰아간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것이고 만약에 그게 실제로 동혁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유가족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실을 밝히다가 결론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두려움이 있다. 그것도 만약에 유가족들이 그걸 진실을 밝히는 원하는 그걸 또 감당을 하셔야 된다라고. 근데 이미 고인인데 돌아가셨는데 근데 본인이 죽기 전에 주변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그 유가족이나 동혁 지인들이 원하지 않은 진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동혁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황이나 상황이 상당히 좀 이상하다라고 보십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하다. 이 사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뭔가 중대 발표를 하고 한 내용들이 조악하고 조잡하고 그 다음에 왜 세아나 로렌이 유가족의 입장을 왜곡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가 세아한테도 카톡 남기고 뭐 메일을 남겼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메일은 확인됐다고 되는데 이렇게 그 광고나 이렇게 문의받는 메일로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확인은 한 걸로 확인이라고 뜨는데 그래서 왜 피할까? 오프 더 레코드로 인터뷰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을 왜 왜곡했는가? 그러니까 유가족이 반발을 할 정도로 왜 유가족이 하지도 않은 그런 거를 방송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가족이 얘기한 건 부탁을 한 거는 지금 갑자기 가족을 잃었고 아들이나 이제 동생을 잃었고 그 유가족들이 그 이제 장례식 치르고 그 애도 기간에는 방송에서 말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였지. 그게 어떻게 동혁이 다 책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본인 유리하게 그렇게 중대 발표를 하느냐. 내가 그 장례식이나 애도 기간 당분간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잖니 않느냐. 근데 장례식 끝나자마자 발표를 했죠. 둘 다. 근데 또 유가족들이 한 말은 세아나 로렌이 장례식장에 왔는데 추모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 추모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는 막 눈 촉촉하고 울먹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 그래서 매일 항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가는 일단 동혁의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는 세아나 로렌이 공식 입장에서 얘기한 거는 유가족의 입장과 다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방제해놓고 동혁 얘기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가서 꼬투리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가족은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세아는 이걸 더 유가족이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묻혀지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유가족은 누가 묻혀지냐? 동액은 죽기 전까지 억울하다고 얘기했다.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묻혀지고 뭘 어떻게 묻혀지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방제에다가 내가 막 무슨 뭐 동액이라는 이름을 썼더니까 뭐 악용한다, 뭐 고인을 이용해 먹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폐지해야 됩니다. 아니 유가족들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 이제 다루다가 해서 이번 달에 그 부산에 1박 2일 취재 간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확정되면 날짜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또 알아서 한 다음에 나중에 취재 후에 기사와 그다음에 방송에서 브리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고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가족들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취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하튼 이 동액 자살 사건 세아집 성추행 사건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나 그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입니다. 자, 최고다 윽박 핏볼 테리어 아기 고양이 습격 사건. 제가 지난해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고다 윽박이 이 관련해서 영상을 다 내리고 그 관련된 비판한 사람들을 법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이제 최고다 윽박이 최근에 아프리카 TV에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상도 하고 대상 수상도 하고 그다음에 JTBC 워너비에도 팍팍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핏볼 테리어의 아기 고양이 습격 사건을 왜곡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혹시라도 최고다 윽박을 비판했다가 법적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나 관련 자료나 그런 것들을 드릴 테니까 물론 이제 쌍욕을 하거나 패드립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모욕으로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화가 나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선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을 한 거를 면제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최고다 윽박한테 쌍욕을 하고 부모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구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동물을 아끼는데 화가 났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평정심을 잃었다.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욕죄 욕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최고다 윽박에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후속 기사를 위해서 절대로 묻혀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인기를 얻고 본인이 이제 그 인기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무슨 악마의 편집이네, 허위사실 유포네, 아니 핏볼 테리어 목줄 안 하고 입마개 안 해가지고 그 핏볼 테리어가 아기 고양이 공격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양이를 10년 가까이 길렀기 때문에 그 고양이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의사냐 뭐라고 고양이를 길러봤으니까 저도 고양이를 길러봤고 고양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봤고 새끼까지 받아서 키워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고양이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에요. 고양이는 자기 적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 도망갈 수 있을 때 기어서라도 도망갑니다. 고양이의 습성이에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도 개나 강아지도 경계심이 있는데 고양이도 예민해요. 우리가 개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청각이 진짜 예민합니다. 뭔 소리만 들면 고가 쫑긋합니다. 토끼는 귀가 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쳐다봅니다. 경계심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예민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딱 깨가지고 봅니다.
깊이 잠들었으면 못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핏볼 테리어에게 제대로 목덜미가 물려가지고 흔들면 이 투견, 이 맹견 투견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작은 개는 그냥 물잖아요. 멍멍이는 그냥 꽉 이렇게 물잖아요. 그쵸? 근데 이 투견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서 그렇게 개량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게 한번 물면, 적을 물면 흔들어 버립니다. 상처를 크게 만들려는 본능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 강아지와 투견과의 광견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덥석 물고 안 놓는 게 성향인데,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억지로 뛰어내려면 살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터가 있으면 나이터로 이렇게 뜨겁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개들은 한번 물고 이렇게 안 놓다가 뭐 도망가거나 하는데, 이 투견의 특징은 전투 본능이 있기 때문에, 투견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적을 잡아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이렇게 찢기게 하는 거죠.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피가 많이 나서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되죠. 왜? 그냥 덥석 물었을 때는 빼기 전까지는 빼면 이제 피가 흐르겠지만, 이거를 꽉 문 상태에서 흔들어 버리면 그 상처가 찢겨가지고 혈관이나 이런 신경계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줘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기 고양이가, 나중에 이제 방송에 공개도 할게요. 아기 고양이가 작았습니다. 그 작은 고양이가 물려서 찢겨서 풀숲에 던져졌는데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고양이의 습성상 자기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으면 기어서라 도망갑니다. 근데 그 고양이는 숨을 헐떡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죽은 척 한 것도 아니에요. 고양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척 하는 능력이 없어요. 쥐는 있을지 몰라. 쥐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쥐는 죽은 척 하고 이렇게 있다가 고양이 가니까 막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양이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습성상 공격을 받고 나서 피가 흐르더라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게 고양이의 습성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키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다 윽박은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다. 근데 저는 통파일이거든요. 분명히 찍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무슨 소리가 막 이렇게 핏볼 테리가 짖는 장면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찍고 있었어요. 말려야 될 시간에 천천히 개가 있는 데 가가지고 아프리카로 그걸 모바일로 생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말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건 그겁니다. 충분히 핏볼 테리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고양이가 겁먹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하고 있는데, 그거를 찍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찍고 있다가 핏볼 테리어가 고양이를 공격해가지고 찢겨가지고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걸 찍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인터넷 방송을 20년 했는데 최고다 윽박은 고양이를 구할 생각이 있었는가? 예, 의문이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윽박은 어땠습니까? 그 개를 뭐 탓하면서 개를 들고 갑니다, 집으로. 그러놓고 나중에 무겁다고 내려놔 버립니다. 그 핏볼 테리어가 그 고양이가 있는 곳에 뛰어가면서 끝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방송 켜가지고 고양이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뭐 안 죽었다. 그러면 입증해봐라. 안 죽었다는 입증을 해봐라. 막 하니까 과실주를 마시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본인이 사과 글도 있어요. 제가 캡처한 게. 과실주 먹다가 시청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차를 몰고 찾으러 간다고. 밤에 시골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아니지 않느냐, 막 아까 분명히 걸어서 갔었거든요, 걔랑. 차를 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분명히 집으로 개를 들고 왔다가, 집 근처로 개를 들고 왔다가 개를 놔줬는데, 묵지도 않고, 개가 다시 달려갔는데, 거리가 그렇게 차를 타고 갈 거리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방송을 다시 켜서 과실주 먹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피를 흘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만 붙어 있어가지고 있던 고양이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죽었다고 믿어요. 생각이 돼요. 판단이. 아니 피를 흘리고 그렇게 피플테리어가 사람 물어도 사람이 치료 안 받으면 죽을까 말까인데 목덜 잘 보세요. 피플테리어가 사람 목을 물었어. 그리고 막 흔들었어. 그거 병원에 안 데려가면 살겠어요? 과달출혈이? 근데 고양이가 목덜미 물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흔들어가지고 내팽겨쳐졌는데 방치됐는데 어두워질 때까지 그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가 살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양이가 완전 뻥이네 망상충이 돼버린 자 그 영상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드리라 하는 얘기인가요? 또 거짓말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지금 안타깝네요.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있는데 잠깐만요. 그 연합뉴스 YTN인가요? 그 기사 뉴스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일단 영상 풀 버전은 이쪽에 있어가지고 자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고양이 영상 요 영상인데 요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요게 지금 연합뉴스 기사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투견이었나 맹견이었나 여기 있네요. 목줄 없이 이거 아니고 네 여기 있네요. 연합뉴스 TV고요. 1년 전 기사 22만 명이 봤네요. 네. 그 유튜브에서 자 유튜브에서 맹견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유튜브에서 맹견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건 못 지운 것 같아요. 다 지워졌는데 생방송 중 맹견이 새끼 고양이 물어뜯어 개 주인 BJ 처벌은이라고 제가 원본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직 이쪽 다른 컴퓨터에 원본이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서 맹견 유튜브에서 맹견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연합뉴스 TV 뉴스를 찾으시면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 개가 고양이 공격하는 장면 나오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그게 그냥 악마의 편집인지 유신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지 그 모자이크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추가 보도할 때 그 영상 원본 다시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뭐 본인이 그 야외에 사는 고양이니까 뭐 그렇게 당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심정은 아니에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잠깐 집 나갔다가 밖에서 그런 경우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응? 내 반려동물이 밖에는 안 나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응? 나도 실수로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열었는데 고양이가 나갔어. 근데 고양이가 자기가 애주중지 키우던 고양이가 나가서 핏불테리한테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가족 같은 겁니다. 자기가 가족처럼 애지중지 밥 먹이고 씻기고 이렇게 키우는 반려동물들인데 나가서 저렇게 핏볼테리어 맹견한테 물려가지고 저렇게 당한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연합뉴스에서 검색하셔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맹견으로 검색하셔서 연합뉴스 TV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또 얘기를 많이 해버렸네요.
자, 그리고 개그맨 최군 재검 결과 지금 재검을 받은 지 몇 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뭐 그게 나오게 되면은 자기가 뭐 적절한 시점에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뭐 하겠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병무청에서도 취재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 저희가 탄원서를 제출해서 이거를 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버려놓은 일이 많아서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재검 받고 나오는 길에 차 속에서 시청자 질문에 현역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는 일단 이전에 현역 처분만 판결로 의해서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병무청이 어떤 판결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병무청은 그때까지는 완고하게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지를 말을 안 해요. 병무청에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안 하니까 입을 싹 닫고 있는데 병무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를 좀 더 또 탄원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능력에 비해서.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송년 특집, 신년 특집 한다고 해서 많이 못 다뤘기 때문에 자, 지금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올라온 사건인데 트위치 스트리머 뜨뜨뜨뜨뜨와 릴카 뷰본 논란 여기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뜨뜨뜨뜨와 릴카의 채널에서 구독 버튼이 사라짐. 2018년 1월 1일 뜨뜨뜨뜨와 릴카의 채널이 정지됨. 정지 이후 릴카는 네이버 카페에 올린 해명글에서 지난 12월 21일 지속적인 수상한 뷰어십이 있다는 이유로 파트너십이 해지가 되고 이에 대해 문의를 넣은 상태라고 주장함. 정지 이후 뜨뜨뜨뜨는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카페에 올린 해명글에 12월 22일 1일 구독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오랜 시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수상한 뷰어십이 지속적으로 발생, 구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함. 다섯 번째, 당사자들에게 한 통보 외에 트위치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글이다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공개가 되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당사자들이 연락을 주십시오. 커뮤니티 글이기 때문에. 정말 트위치의 실수인가? 트위치는 12월 21일 둘 다 구독 계약을 해지했다. 당연히 본인이 무고하면 이에 대하여 트위치 측에 문의를 했겠지. 만약 구독 계약 해지가 트위치의 실수였다면 문의가 들어왔을 때 확인해보고 원상태로 복구를 해주던가 사과라도 했을 텐데 약 2주 뒤 오히려 둘의 채널을 정지시켜버렸음.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트위치 측의 실수가 아니라 채널을 정지시킬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트위치는 어떤 기준으로 수상한 뷰어십을 판단하는가? 만약 정말로 둘이 무고하다면 트위치가 깜빡 속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뭐였을까? 둘의 해명글에서 드러났을 듯 트위치는 수상하고 지속적인 뷰어십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채널을 정지시켰다. 1. 수상한 트위치 측에서 수상하다고 느낄 만한 뷰어십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 1. 동시에 초단위도 같을 정도로 100명이 넘는 시청자 변동이 발생. 2. 한국어 채널이고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시청자와 팔로워의 IP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남아 같은 외국이 다수. 3. IP를 조사해보니 한 건물에서 몇십 명이 같은 채널을 보고 있다. 4. 동일한 IP에 대해서 다수의 다른 아이디로 팔로우하기 등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더라. 2. 지속적인. 예를 들어 공중파 방송이나 유명인이 특정 방송인을 언급해서 시청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던가 국가대항전을 하는데 한 국가에서만 중계를 해주는 경우 등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수상한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방송 외적인 요소가 개입하면 가능한 사례임.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겉으로 수상해 보이지만 않지만 팔로워가 하루에 일정한 수로 고정적으로 증가한다던가 항상 최소 시청자 수를 유지한다던가 새벽 시간에도 시청자가 빠지지 않는다던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속적이어서 수상한 사례임. 이번 사태에서 트위치가 어떤 사유를 정지했느냐 모르겠지만 트위치가 정지를 먹일 만한 사유라면 최소한 이 정도 근거는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3. 왜 하필이면 같은 날 이 두 명의 구독 버튼이 사라지고 정지를 당했나?
쓸 건 많긴 한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많고 각도기로 재보니까 졸려서 일단 자, 네 번째, 만약 뷰봇이 있었다면 스트리머의 의지인가 제3자의 의지인가? 뷰봇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가 만약 있었다면 스트리머가 직접 사용했을까? 다른 곳에서 의뢰했을까? 아니면 제3자가 했을까? 애초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IP랑 컴퓨터는 안 나오게 했을 텐데 나는 의뢰도 한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이다. 라고 딱 잡아떼면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방법이 없잖아. 정확한 증거는 넘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니 이 문제는 트위치 측의 자료값만 가지고는 알아내기 힘든 문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해명방송 예측을 해보면 일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그램 사용은 물론이고 어떠한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것 같다. 자, 아까 여기 글을 보시면 제가 왜 이 설명을 좀 저도 당할 뻔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 트위치 TV가 저희를 정지를 준 적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제휴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휴를 뭐 해지하고 이런 건 없고 저희도 뭐 정지를 먹으려면 정지를 먹을 수 있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 일단은 이 뜨뜨뜨뜨와 릴카님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상관이 없다. 근데 본인도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지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정 수가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본인 방송이 그러니까 시청자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채팅은 없어. 그러면 사실 좀 이상한 거긴 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방송은 뭐 켜놓고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본인도 분명히 이상함을 느꼈을 건데 왜 그거를 트위치 TV에 이의 제기를 안 했는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막 그 저희 악플러들이 안티들이 계속해서 뭐 트위치 TV에 이의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근데 아무런 조사도 안 받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트위치 TV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경험에서 추정을 해보면 첫 번째는 증인이 나선 겁니다. 제3자가.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을 경우. 아시죠? 뭔지. 그러니까 타블렛 PC. 최순실 사건에서 타블렛 PC처럼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을 경우.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사람이 직접 증거를 제출하고 신고를 했을 경우 그것 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IP에서 답이 나온 경우 그러니까 IP를 대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 진행자와 그 해당 IP들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확증을 가진 경우 트위치 TV에서 그렇게 보겠죠. IP를 그 조사해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세 번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을 조사해봤을 때 이거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아까 뭐 여러 가지 수상한 지속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트위치 TV도 오랫동안 저스틴 TV 때부터 방송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수년간 10년 가까이 그 방송 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 나올 수 없다라는 데이터 값이 있겠죠. 그 데이터 값의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송을 해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제출하면 된다 할 정도의 그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죠. 이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위치 TV에서 확실하게 구독 해지하고 이의 제기하니까 바로 정지를 줘버린 거는 세 가지 사유다. 첫 번째, 누군가 제3자가 확증을 가지고 신고를 한 거다. 그 자료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IP의 유사성. 그러니까 방송 진행하는 스트리머와 그 다음에 그 뷰봇을 사용한 IP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다.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트위치 TV에서 확인을 한 것이다. 이런 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 관련된,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의 IP와 뷰봇과 관련된 IP 중에서 동일한 그 개연성이 발견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위치 TV에서 뷰봇을 걸러내는 그 수상한 그리고 지속적인
이 두 가지를 판단했을 때 1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이게 개연성이나 무슨 우연성이 있더라도 이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내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뷰봇이다. 이건 연관성이 없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유신의 뷰봇은 테러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신의 뷰봇 그 테러도 유신이 데이터를 7개월 동안 만약에 그걸 그 논란이 된 시점까지 했을 때 내가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나서 갑자기 뷰봇이 빠졌거든요. 웬만해서 그렇게 빠지기가 힘들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뷰봇 내가 만약에 뷰봇을 사용한 게 확인되면 내가 방송이나 모든 사업을 접겠다. 그래서 트위치 TV에 신고해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트위치 TV에서 판단하길래 그런 결정되면 내가 모든 걸 접겠다. 그리고 그걸 밝힌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넷 갤러리나 이런 쪽에 유포한 사람들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마자 중대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뷰봇 100대 뷰봇이 빠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뷰봇 사용자면 내가 중대 발표할 때 그걸 빼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거 뭐 수사 의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방송 중에 뷰봇을 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트리머 뜨뜨뜨뜨와 릴카 사건은 뭐 당사자들이 저희 쪽으로 요청하면은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트위치 TV가 대놓고 당당하게 할 경우에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그렇지 않고서는 제3자가 뷰봇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조사에서. 근데 이게 아무리 제3자가 쓰더라도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규정에 나왔다는 얘기죠. 만약에 특정 세력이 어느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 IP만 차단하면 됩니다. 그 뷰만 차단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력하게 스트리머에게 하는 것은 뭔가 트위치 TV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수 조작해도 뭐 신경을 안 쓰잖아요. 트위치 TV는 신경을 쓰네요. 자, 오늘도 전화를 받는다고 했는데 동액 사건 관련된 게 할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26분밖에 안 남았는데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신년 특집, 뭐 송년 특집 하느라고 많이 못했어요. 동액 사건도 관해서 자꾸 브리핑이 길어지네. 전화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자 050-2323-5549번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을 거니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되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또 늦게 전화 주시면 통화 길게 못해요. 자 전화 주시고 유신님은 시청자 확 늘어났을 때 이상함 못 느꼈냐고요. 뭘 느껴요. 나는 뭐 그 트위치 TV를 잘 모르니까. 나는 트위치 TV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사건 발생한 시점이 저는 트위치 TV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마이크 켜 이 자식아. 욕하지 마세요. 욕하시면 한 번만 더 욕하시면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방송 세팅 제대로 안 하면 거짓 방송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하세요. 내가 그 겁내 먹을 줄 알아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진짜? 아니 마이크 켰잖아요. 켜면 되잖아요. 몇 초 걸린다고. 응? 지가 마이크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하다가. 저기요. 제가 놀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대본도 없이 브리핑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본인같이 돌머리는 그런 거 못해요. 그게 브리핑입니까? 브리핑? 브리핑이죠. 그럼 새로 당연히. 생긴 코너 아니에요? 뭐라고요? 유신의 만약의 극장. 자, 그러면 이시우 사건 때는 도대체 브리핑을 한다면서 동액 사건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란 단어를 50번을 넘게 쓰고 있다. 만약에. 야, 우리 그게 사건 브리핑이에요? 자, 그냥 유신의 만약의 극장이에요. 자, 만상극장 유신의 만약에. 최순실 사건도 그 의혹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의혹부터 시작을 했어요. 추론이라고 하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만약의 극장.
자, 유신의 망상극장이에요. 자, 망상극장. 제가 말킨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의 반박에서. 자, 제가 그 세아나 로렌 주장 이상하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유가족하고 통하고 나서 유가족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혀냈죠. 왜 망상극장이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브리핑을 진행을 하세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밝힌 내용 얘기해드리잖아요. 좀 있으면 하에 경찰 수사를 가지고 자, 무슨 만약의 극장을 하고 있어요. 경찰 그렇게 우리는 전화 배틀을 보고 싶은 거지 유신의 망상극장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경찰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세아나 로렌이 입장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내세웠는데 유가족의 입장을 확인했잖아요. 그쪽 관련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지적을 했잖아요. 내가 무슨 반박을 해요. 만약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했잖아요. 만약의 극장인데 거기서 내가 자, 코난불님. 이거는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코난불님. 반박해봤자 코난불님. 말이 안 통하는 거니까. 본인같이 상대방의 논리적인 반박에 대해서 받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말만 하는 그지 같은 얘기를 그런 그지 같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 브리핑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억울한 사람의 누명 풀어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본인같이 욕설하고 막말하고 쓰레기 발언하고 근거도 없이 논리적인 반박도 없이 자, 내가 논리적인 반박에 답변하세요. 자, 코난불님, 내 논리적인 반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코난불님, 말이 겹치면 본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린다는 그것도 아직도 몰라요? 방송을 몇 달을 참여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쳐먹어요? 아니, 내가 같이 동시에 얘기를 하면 본인 얘기는 안 들려요. 그것도 몰라요? 바보야? 아니 바보도 아니고 나하고 겹쳐서 얘기하면 본인 목소리 안 들리는 거 뻔히 알면서도 멍청하게 계속 주저리주저리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마이크 내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내 목소리가 훨씬 커요. 본인 목소리 들리지도 않는다고. 들리지 않아 너의 목소리, 너의 그 천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는데 뭐라고 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봐라. 부산의 수치일 뿐, 부산의 앞바다에 사는 물벼룩일 뿐, 부산 앞바다에 물 이끼일 뿐, 부산 앞바다 바위에 따개비일 뿐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유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유신하고 같이 얘기해봐야 지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죽으라고 목 터지게 얘기해봐야 득음하겠어요? 판소리 명창 될 거야? 자, 반박해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말만 얘기할 거면 통화하지 않겠습니다. 주고받기로 얘기를 우리가 합의를 했어요, 이미. 서로 주고받기로 얘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어길 거면 통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계속 회피하고 있죠. 자, 본인이 유신이 만약에밖에 안 한다, 망상극장밖에 안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박을 했죠. 세아나 동액이 유가족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걸 유가족 취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걸 밝혀냈다. 그게 어떻게 망상인가? 그게 어떻게 만약인가? 그들이 말한 중대 발표란 내용이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고 동액의 입장은 완전히 동액이 마치 모든 총대를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대 발표를 했는데 유가족 입장을 들어보니까 전혀 달랐다. 그거 사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망상입니까? 유가족 취재까지 했는데. 아니 만약에라는 단어를 50번을 쓰면서 브리핑을 하니까 망상극장이지. 망상극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한 거나 상황이 의심이 있잖아요. 그 의심을 하나하나 조사해보니까 하나씩 진실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동액이나 로렌이 말한 동액 유가족의 입장은 거짓말이었다. 유가족들이 거기서 항의했다. 동액이 세아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유가족들은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최종 결과고요. 동액이 그 법적 책임이 있냐 없냐 결과고. 뭐냐고요, 내 말은. 왜 진실이면 그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지. 원하는 진실을 그러니까 유가족은 자 들어보세요. 유가족 기준이잖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은 동액이 죽을 때까지 억울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억울하다는 걸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진실을 파헤쳤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진실이. 어떻게 원하는 진실을 얻기 위해서. 그건 유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씨발 넘어갈 수박통 18통화 말기도 못 알아들어 이씨. 그리고 또 말 돌리는 거 봐봐. 말 또 여보세요. 코난불 말 돌리지 마.
왜 지금 말을 돌립니까? 내가 얘기했죠. 유가족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동혁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 유가족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왜 그걸 내 입장으로 바꿉니까? 이 사기꾼아. 왜 말을 바꿔요? 유가족의 기준에서는, 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동혁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진실을 규명했는데 그 결과가 그 유가족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바꿉니까? 내가 동혁 유가족입니까? 왜 유가족의 입장을 얘기한 거를 내 입장으로 바꿔요? 사기꾼이야?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세요. 이거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를 뭘 올려요? 마이크 소리 다 들리는데. 그리고 그거 댓글 읽어주는 남자는 임방길 읽어주는 남자는 폐지하면 안 됩니까? 왜 유심 브리핑을 해놓고 임방길을 막 읽으면서 사실이 아니면 연락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적어도 임방길을 읽을 때는 사실 여부는 자기가 미리 다 읽어봤죠. 미리 다 읽어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방겔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 다른 주장이 있으면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주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실제로 임방겔에 올라온 글이고. 나는 임방겔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 쓰레기 집단이라서. 근데 네가 더 쓰레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더 나은 게 없어요.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제가 들어간 이유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내가 자 코난불님 우리 누가 쓴지도 모르는 코난불님 임방겔 글들을 코난불님 저희 재정이나 인력으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24시간 일어나는 인터넷 방송의 모든 사건 사고를 모니터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지 확인을 하고 그 자료를 모으고 취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실시간으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수만 개, 10만 개, 수십만 개 넘는 방송을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억지인 것 같고, 아까 방송 전에 이미 그 글을 보고 체크해보고 조회해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기 아까 말했던 내용 중에 거짓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그 문제점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제기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가? 그러니까 그 글을 유신이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 글을 포와서 읽어주는 거는 결국 관심이 없으면 쳐보지 마세요. 아니 그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지. 아니 그냥 쓴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은 시청자 듣고 싶은 방송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코난불이 원하는 거는 그냥 주저리 아니 주저리 그냥 유신 까고 그냥 전화 받으면서 유신 까고 유신 욕하고 이런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뉴스 브리핑과 그 다음에 전화 받는 거는 같이 가는 것이지. 본인 말대로 전화해서 악플러들 유신 욕하고 까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거 하려고 전화 배틀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뉴스 브리핑이에요. 전화 배틀이 아니고 그냥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임방겔 그를 포온다 그 얘기잖아요. 저게 왜 간섭 안 할게. 저게 왜 자기 방어예요? 트위치에 사건 벌어져가지고 얘기한 건데 맨날 아프리카 TV만 얘기한다고 지랄지랄 했잖아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극소수의 사람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를 임방겔에서 포와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지. 유신이 아프리카 까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BJ들은 아무리 사건이 터져도 시청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유신은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그 시청자들이 관심 가지는 BJ들 위주로 까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거짓말이고요. 내가 얘기한 거는 다른 기사를 쓰고 다른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다. 오늘처럼요. 본인이 얘기하네. 아니 저기 아프리카 TV 사건 사고 많이 있는데 성기 노출 사건이나 왜 트위치 TV 뷰벼 사건을 얘기하느냐. 나도 피해자고 뷰벼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도 피해자,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코난불아 20년 넘게 그 방송의 주제 테마는 내가 정했어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본인도 반말하고 아까 욕했잖아요. 본인 아까 욕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욕을 안 했어요. 본인이 욕을 안 했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까 방송 중에 마이크 꺼 삐리리야라고 얘기해놓고는
안 했대 욕을. 그러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입만 열면 거짓한다고. 그리고 방금 코란부라 그리고 시청자 자 그리고 시청자 수 조작은 비단 트위치 TV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TV에도 있는 문제고 카카오 TV에도 있는 그렇죠. 문제고 팝콘 TV에도 있는 문제예요. 네. 이게 왜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입니까? 전체 근데 플랫폼에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자기 변명을 너무 하니까 그렇지. 자기 변명을 하든 뭐 하든 이건 유신쇼예요. 내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내가 모리슨 그 강조 좀 내가 모리슨 교관님하고 자 들어보세요. 내가 모리슨 교관님하고 코난불 하고 논리 배틀을 할 수가 없어요. 코난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방송이니까 내 방송이니까 내가 내 입장을 얘기하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유신이니까 유신 입장을 대변하죠. 유신인데 그러면 누구 입장을 대변합니까? 최군 입장을 대변합니까? 망치 부인님 입장을 대변합니까? 어떤 토론을 합니까? 아니 토론이 아니라 야 봐봐. 코난불은 코난불 입장을 얘기하고 유신은 유신 입장을 얘기한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전화 배틀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냥 내가 전화 받을 필요 없이 내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봐. 모리슨 교관이 모리슨 교관이 내 방송에 모리슨 교관 얘기를 안 꺼냈어요. 나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모리슨 교관이 나랑 방송 모리슨 교관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모리슨 교관 얘기를 꺼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고 판단하라고요. 예를 들어보고 모리슨 교관이 내 방송을 도와서 게임 방송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방송이 모리슨 방송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난불이 전화 배틀에 참여할 수 있지만 코난불이 참여를 한다. 모리슨이 아니 들어보세요. 예를 들잖아요. 코난불이 전화 배틀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코난불 거는 아니에요. 이건 개인 방송이고. 갑자기 모리슨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오죽하면 내가 부산의 수치라고 했겠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그냥 코난불 네가 전화 배틀 한다고 해서 네 코너가 아니다 하면 다 알아듣지 갑자기 아니 근데 모리슨? 그러니까 모리슨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모리슨은 7개월 동안 저랑 배그 훈련병을 진행한 사람이지만서도 이 방송은 유신쇼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방송이라고 안 했잖아 모리슨은. 저기 지난주에 왜 사단이 났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사단 난 걸 모르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리슨이 7개월 동안 같이 했지만 결국 지방송인 것처럼 했다가 잘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를 지금? 넘어서서 같이 방송을 못 하게 된 거죠.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오늘 주제도 아니고 내가 얘기도 안 꺼냈는데. 그러니까 코난불도 뭐냐면 왜 시청자가 관심도 없는 내용을 하느냐? 왜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유신이 하고 싶은 주제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유신쇼의 모든 기획이나 플랜이나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중심은 나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주제를 선정해서 교관님 화나겠다 오늘 방송 보면. 아니 상관없어요. 내가 내 주제로 방송을 하는 게 왜 그 주제로 하냐고 따지는 게 웃기다는 얘기죠. 개인 방송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네가 정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방송이 루즈해지니까 루즈 상관없어요. 요새 20분 남겨놓고 10분 남겨놓고 그 얘기를 다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코난불이 지금 얘기한 게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가 오늘은 전화 배틀 좀 많이 받아야겠다 해놓고 동행 사건 얘기하고 그래 거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인터넷 인방글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하면서 한 30분 까먹고 결론은 통화하면서 저기 뷰본 얘기 뷰본 얘기 20분 안 했고요. 얘기하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뷰본 얘기 그렇게 길게 안 했고 꼭 짚고 제가 당했으니까 뷰본 테러로 이번에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코너는 내가 진행하는 코너니까 어차피 조금 더 전화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만약에 코너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브레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코브레인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미동 사태 때문에 화요일은 30분이 지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일찍 끝나서 경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혼자 진행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을 지켜서 하겠지만 있어요 그러면? 여유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또 종합 게임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 방송이니까. 자, 참고적으로 오늘 11시 10분 이후에 초보 게이머 유신의 종합 게임 도전기 유신의 게임의 법칙 첫 번째 항아리 게임 편
아니 getting 왜 over 전화 it 배틀 중에 홍보를 하고 그래요? 해야 될 것 같죠. 어? 음. 아니 전화 배틀 네. 중에 왜 홍보를 하냐고. 네. 아니 내 방송인데 내가 홍보하는 게 무슨 잘못? 아까 똑같이 사과해놓고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네. 아니 전화 배틀은 상대방하고 하는 건데 예의를 지켜야지. 아니 얘기 나왔으니까 홍보하면 어때요 좀? 할 수 있어요. 예. 그 부산에 그 1박 2일로 내려올 겁니까? 취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좀 부담이 되긴. 1월 달 중에 혹시 예. 그러면은 그때 부산에 와서 만났던 누구지? 코이심이요? 그 사람 고이심 이번에도 고이심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죠.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아마 KTX 탈 것 같아요. 버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KTX 타고 왔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네요. 취재 비용 한 번 내려가면 아주. 그다음에 이번 그 취재할 때 나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안이 요구되는데 네가 어? 너 같은 떠버리가 왜 나가요? 아니 내가 취재할 때 같이 다닐게. 부산 지리도 잘 알고 아니 코시민도 잘 나중에 내가 아는. 차량 기원도 할 수 있고. 아 됐어요. 그냥 집구석에서 빤스 입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악플이나 쓰세요. 개수작 부리지 말고. 나 악플 이런 거 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유신님하고 오락 같이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견적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제가 그거 검색하면 나와요. 뉴커 콘텐츠 공장 방송 공지 게시판에서 컴퓨터로 검색하면 송출컴하고 게임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송출컴 송출컴 수준만 돼도 배그 내는 건 돌아갈 텐데. 하여튼 거기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는 게 한 12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시라고. 나 몰라요. 근데 시세가 비트코인이나 이것 때문에 잘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막 올라간 것도 있고 부품에서. 그거 검색해 보세요. 아무튼 이번에 부산 내려오면 조촐하게 정모라도 하나 하세요. 본인이 후원 20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말고 내 가가지고 1차라도 됐어요. 거짓말. 저번에도 사기 쳐놓고 이 사기꾼이 어디서 아니 사람이 한 번 잘못을 됐어. 했으면 그러니까 보증을 하시라고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만회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실수가 아니잖아. 본인이 뭐라고 기회를 주세요. 본인이 한 달 전부터 부산 나 무조건 참여한다. 나 찾아봐라. 자기가 1차, 2차 쏘겠다 개소리 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만회할 기회를 내가 방금 만회할 기회의 조건이 20만 원 후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화 오래 안 받는다고 했더니 지가 전화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니 무슨 전화 받으면은 맨날 그냥 점유를 해가지고 사기를 한 번 당하지 2번 당해요.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무슨 그때도 막 나와가지고 자기가 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 해놓고는. 네, 여보세요. 2018년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꿍따리 씨바라 꿍땅. 코전과 정신 차려라. 지옥 간다 코전과. 광주의 수치 정말 수치스럽다 진짜. 쿵따리 샤바라. 새해 디스 인사. 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대구에 23살이요. 예, 속삭이시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 24살. 23이요. 뭐라고요? 23. 23. 꺼져. 네, 대구의 23 닉네임 코 꺼져. 네. 속삭이지 마. 꺼져 버려. 속썩이지 말고 꺼져.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여보세요? 저기 체스90님 전화해서 좀 팩폭 좀 해주세요. 음소거 안 할 테니까. 서울에 26. 서울에 26이요. 의견 말씀하세요. 유신님 저번에 코미동이랑 너 왜 또 자기 똑바로 소개 안 해? 거지랄. 네, 왜 닉네임을 자꾸 속여 이 지랄. 아니 근데 왜 머리 크다고 인격 모독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왜 코난분한테는 쓰레기라고 해요? 그건 인격 모독 아니에요? 본인도 저한테 막말하잖아요. 나 거기 수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 인격 모독이라고 그 장난치는 것 같은 인격 모독이라면서 왜 저기요. 본인은 자, 그 전화 배 자 들어보세요. 시청자한테- 자, 여보세요. 시청자한테 왜 쓰레기라고 자, 하냐, 여보세요. 쓰레기라고. 들어보세요. 전화 배틀은 유신과 주로 안티나 악플러들과 배틀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그런 그런데 나오네, 또. 그런데 배그 특공대는 그런데 들으세요. 들을- 그런데 들을 배그 가치가 없어, 특공대는 들을 가치가 없어. 배그 특공대는 들을 가치가 없어. 애청자들이 들을 참여하는 거 가치가 없어. 아닙니까? 애청자들이 참여하는 곳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을 가치가 없어. 살 가치가 없어요. 들을 가치와 살 가치. 너는 들을 가치가 없지만 내가 보기엔 넌 살 가치가 없어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코지랄이 새해에서 도망가네요. 자, 11시 7분이 됐고요. 전화하실 분들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네, 여보세요? 야, 이틀 만에 돈을 30몇만 원을 벌었네. 네, 코 전과 남 돈 버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은 빵원이에요. 참고로. 네. 와, 그래도 지금 3일이면은 30몇만 원, 그 팝콘하고, 계좌원 유튜브 터진 것도. 안 터졌어요. 한 50될 안 텐데.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왜 거짓말을 해? 이 사기꾼아. 팝콘 무슨 100개 해보니까 한 50배도만. 50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나? 계산해봐. 어디 플러스 해봐. 와, 3일. 대충 한 50배도만. 저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산의 수치잖아. 산수도 못하는 게. 너는 동업의 수치야. 나 정읍의 수치 상관없어. 다 동네가 좁아서 상관없어요. 다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너는 광주가 크잖아. 광주의 그거가 수치. 너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 노래 들어갑니다. 새기념 도미솔 노래. 고전과 표준전과 전과 광주의 수치, 광주의 재앙, 광주를 전과로 물들이는 광주의 사악한 인간 고전과, 아빠와 함께 표준전과, 엄마와 함께 모범전과, 우리 전과 함께 해봐요. 광주의 전과왕 고전과, 가족과 함께 전과왕, 표준전과, 동아전과, 모범전과, 모든 전과 함께해요. 고전과. 네, 어때요? 빵 공만 먹고요. 네, 빵 공만 먹고. 의견이 자, 있다고요. 고전과 광주의 의견이 수치. 있다고요. 뭐라고요? 아니,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을 씹냐고요. 네, 너를 씹을게요. 좀 약간 좀 많이 부족한 사람 같은. 자, 새로운 광주의 수치. 우리가 항상 부산의 수치만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대전의 수치. 부산의 수치는 1대 코릴라, 그리고 2대 코남불 자라가고 있고, 대전의 수치는 대전 때 코사모가 있죠. 네, 새롭게 광주의 수치로. 네, 여보세요. 야, 머리 크다. 코지랄. 왜 전화 배틀이잖아. 안 넌 돼? 반말한 거예요. 지금 고소하겠습니다. 아, 전화 배틀인데 안 돼? 머리 고소할까요? 크다, 교수님. 고소할까요? 진짜 대도네. 고소할까요? 오늘 코지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고요. 유해졌다. 애들은 안 그랬는데. 유해져요. 상황에 따라서 맞게 방송하는 것이지. 워낙 수치들이 많아서 원래 벌레급하고 얘기하다 보면 파브르가 되기 마련입니다. 파브르가 벌레들에게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예. 곤충들과 늘 함께하다 보면 파브르가 된다. 이렇게 말씀. 여보세요. 여기 대가리 쓰라고 삐! 하는 거 팩트인데 왜 지랄하세요? 네 대가리가 더 커요. 나 대가리 안 크거든. 네 대가리 더 커요. 나 대가리 안 크거든. 네 대가리 더 커요. 네 대가리 더 커요. 광주 왕대가리. 광주 왕대가리다. 아이고 그냥 대가리가 허벌난거만. 대가리 사이즈가 그냥 광주 무등수박치 사이즈고만. 아이고 막 대가리가 막 아이고야 흔들바이고만. 아이고 허벌나는구만. 아이 광주 무등산 수박만 하고만. 미쳤냐 구걸벌레 새끼야. 아빠가. 네, 대단한 분이시군요. 자, 대가리 크기가 광주 무등수박 사이즈라고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머리 사이즈 비교해 보려면 직접 사이즈 비교해 봐죠. 머리 안 커요. 예.
그 모리슨 교관 나보고 머리 커서 한다고 했는데 지 머리는 작은 머리인가? 참. 키가 커서 그렇지 그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어디서 나한테 머리 사이즈를 해? 내가 좀 짱구 머리라서 뒤가 조금 튀어나온 건 있는데 뒤 통수가요. 예, 어디서 머리 사이즈를 얘기하고 싸가지 없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나는 그 외모 비하 발언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예. 자기가 잘났더라도 다른 사람에서 외모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소양 부족이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이렇게 하는 거랑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 혼자서 농담합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서 혼자 농담하는 건 없어요.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주는 사람이 포수의 자세로 받아줘야지. 상대방이 타자인데 포수한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상대방이 누가 공을 받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농담을 던질 때 포수인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던져줬는데 상대방 타자야. 에이 뭐야! 팍 쳐버렸어. 홈런이죠. 네. 비유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이분이 결혼만 일찍 했으면 애가 대학생. 네가 정자로 안 됐으면 넌 단백질이었어요. 아쉽죠? 그냥 부모님의 단백질로 남아서 건강에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괜히 정자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 악플로 탄생했잖아요. 악플러의 탄생. 드디어 왔어요. 자, 머리 큰 거 사실이잖아요. 네 사진 보내봐. 그럼 비교해보게. 자, 뽀삐 구속 뽀삐 구속 뽀삐 합의 없어 뽀삐 구속 유신님. 자, 그러니까 머리 크기가 유신이 크다라고 하면 네 사진 보내요. 사진 보내세요. 사진 핑미 사진업 핑미 사진업 사진 공개 핑미업. 자, 코보피 사진 갖다 주면 우리가 직접 한번 비교해 봅시다. 머리통 크기를. 유신님 못생긴 것도 사실이잖아요. 너도 사진 보내주세요. 네가 나보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확인해 보겠어요. 채팅창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신님 봐봐요, 못생겼다고 너도- 생각하는 사람은 1번이고. 그게 뭐예요? 아니 봐봐요. 본인이 왜 그걸 하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코보핏이 유신님은 못생겼다고. 코보핏은 내가 보기에는 벌레 수준이야, 벌레. 기생충 수준. 본인 외모를 공개하고 유신하고 머리통 크기가 좋은지 큰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를 비교를 해봐야죠. 본인은 사진도 공개를 못하면서 주둥이만 나불나보라고. 주둥이만 그냥 벌레처럼 히드라처럼 주둥이만 나불나볼 주둥이에 그냥 무슨 뇌세포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코보핏은 뇌에 뇌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둥아리에 뇌세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둥이가 뇌에 거침도 없이 그냥 주둥이가 말미잘처럼 주둥이가 완전히 그냥 오토매틱이야, 자동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잖아요. 네, 도망갔습니다. 자, 주둥이의 뇌세포. 네. 그러니까 뇌세포가 뇌에 있어야 되는데 뇌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둥이에 뇌세포가 있으니까 그냥 주둥이가 그냥 자율세포로 그냥 나불나불 하는 거죠. 주둥이에 뇌세포 나불나불. 네, 여보세요. 유신님 2018년에 삐삐삐삐. 네, 코보피씨님은 새해 진회련 버핏님과 결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버핏. 네, 제가 한번 소개팅 자리 한번 소개팅 자리 한번 진호렌 버핏님 버핏과 소개팅 주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핏 좋잖아요. 버핏 둘이 2018년 무술 커플로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딱 잘 어울릴 것 같아.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유신님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걱정이나 하세요. 유신님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너는 아니죠? 너는 아니야? 만약에 유신님이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알면은 네. 어떻게 할까요?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너는 지금 넌 코보핏은 걱정한 거는 진호렌 버핏이 다 받아줄 거예요. 언제든 버핏
뽀삐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뽀삐 커플 축하합니다. 두 커플 무술 연애 잘 사세요. 뽀삐 축하. 두 분 소개팅 주선하겠습니다. 네. 요즘 단타 공격이야? 이것들이 무슨 친구들끼리 나오나 봐요. 단타 공격만 하네. 코지랄도 그러더니 단타 공격.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여보세요? 예. 뭐야, 이 잡채밥은. 전화를 받았는데 뭘 여보세요 하고 있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니, 벌레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럼 당연히 파브로의 정신으로 해야죠. 여보세요? 부천의 수치. 네 얘기죠. 부천의 대두. 네 얘기죠. 부천의 재앙. 가정교육 받은 네 얘기죠. 아빠가, 부천의 대두. 엄마가 네 얘기죠. 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부천의 대두. 네 얘기죠. 부천의 왕모. 너의 가족 얘기. 부천의 재앙. 집에 아베 사진 붙어 있고 일왕 사진 찬양하는 재앙. 닭깎기 마시오 집안. 너희 집안 닭깎기 마시오냐? 닭깎기가 아니라 닭깎기.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친일파의 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유신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야 이 지파리는. 전화가지고 예 해가지고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이제 슬슬 또 게임 방송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우, 그 게임 방송하는 대가 또 나가가지고 그 설치도. 미리 고쳐놨어야 되는데 그거. 네, 여보세요. 교수님 범죄자 아니면 아니라고 네 얘기예요. 넌 사람이 아니에요.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범죄자의 향기가 느끼네요. 뽀삐 순간이동 뽀삐 순간 구속 뽀삐 네 얘기죠? 야 뽀삐 본인도 그럼 고백하세요. 정상이 아니라고 본인이. 왜 얘기를 못하세요? 본인이 아니 본인이 아무 근거 없이 본인 범죄자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근거를 대보시죠라고 얘기하죠. 근거 못 될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핏은 사람이 아니다. 됐죠? 아니면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근거가 있냐 없냐 물어본 겁니다. 유신이 범죄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것까지 이르게 했었던 근거를 제시해라. 그러면 답변을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야 코보핏 너 저기 사기꾼이지.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물은 사람이 그 사기꾼이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지. 동네 벌레가 똥파리가 와가지고 잉 하고 물어보면은 내가 똥파리한테 아 그렇습니까? 질문에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똥파리가 와가지고 윙윙 되는데 내가 그걸 다 답변해주면은 내가 무슨 호구야? 어? 다 답변해주게? 와가지고 유신님 성범죄자죠? 아니 어떤 근거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걸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합당해 그 질문한 게 근거가. 그럼 답변을 해주겠죠.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와가지고 당신 뭐 범죄자지? 당신 사기꾼이지? 당신 지금 뭐 누구 죽였지? 이렇게 질문하면 그걸 답변을 다 해요? 내가 호구야? 동네 호구야? 우주 호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신님. 네, 자기소개요. 경북 구미의 47입니다. 47. 네, 의견 말씀하세요. 네네. 그냥 의견은 없고요. 네. 유신님, 올해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하시는 일이 잘 되시라고. 네, 새해 인사. 네, 새해 인사 네. 드렸습니다. 자, 닉네임 코덕담. 네, 새해 인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유신님 화이팅 하시고 네. 올해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쉬세요. 예, 방송하고 있는데 쉬자. 자, 마지막 한 통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11시 10분부터 게임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브리핑 하느라고 전화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 연장했습니다. 여보세요? 인터넷 방송의 수치. 네 얘기죠. BJ들의 재앙. 아빠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엄마가 맨날
할아버지가 왜? 할머니가 아프리카 너의 일기장 아프리카에 너의 이야기 네가 쓰는 치술서 네가 쓰는 답변서 차수했네 네 얘기죠 너의 일기장.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그 케미가 아주 잘 맞죠?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전화를 받으면 되겠고. 자, 오늘 전화 배틀에 전화하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후원이 없네요. 열심히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첫 방송 초보 게이머 유신의 종합 게임 도전기. 예. 유신의 게임의 법칙 첫 회 항아리 게임 항아리 게임을 시도를 요즘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Getting Over It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송을 마무리하고 자 전화 배틀 사다TV 유시쇼 전화 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개그맨 최군, 철구 등 인기 BJ의 군 의혹을 파헤치는 트루스최 그리고 동액 자살 사건, 세아집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동액 트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 이제 방제를 좀 바꾸고요. 방제를 바꾸고 나중에 이제 게임 미리 할 때 알려가지고 그 게임 그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코치로 영입해서 그 디스코드에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하는 게임들을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만 요거 카테고리가 있나? 자 일단 카테고리 좀 바꾸고요. 여기 있네요. Getting Over It. 시청자가 많이 빠졌네. 이제 깨면 끝나는 게임이라서. 자 업데이트 완료. 자 트위치 TV 방 카테고리 변경했고요. 방제랑 유신이 정말 망하는 걸 바란다면 무관심해야 사실은 체스90 강퇴당하고 싶죠? 네. 자꾸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방송 진행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무관심. 무관심을 할 수가 없죠. 사건 사고가 있는데 어떻게 무관심을 합니까? 자 게임 그래서 게임명이 Getting Over It. 오케이 카테고리가 있네. 자 트위치 유튜브 카테고리 수정했고요. 자 팝콘TV는 게임 방송으로 리방하겠습니다. 자 팝콘TV 리방합니다. 팝콘TV 리방합니다. 천천히 갑시다. 뒤에 블루스크린 대가 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깜빡했네. 또 고치는 거를. 아 배고프다. 게임 종합게임 방송.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생방송 유신쇼.
게임의 법칙. 유신 종합게임 도전기. 방제에다가 게임 제목을 써야 되나? G A G G. 자, 항아리 게임. G over it. 오케이. 자, 일단 팝콘 TV 리방 좀 하고요. 방제에 넣고 시작. 여기다 게임명을 넣어야 되는데 게임명을 안 넣네. 종합게임 도전기 항아리 게임. 뭐 유튜브에다가 넣고 자르 쪽에다가 개그 게임 얼라이브. 개그 게임 빼고 자 업데이트 방제 바꾸고 수정 좀. 첫 방송이라서 손을 좀 보고. 내가 보기에는 게임에서는 거의 골이 깨질 것 같고. 자, 오케바리